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트론 관련된 소식하고 시황 내용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 포브스에서 트론의 저스틴 선의 이제 메인 표지 모델이 되었는데요. 이때까지 메인 표지 모델이 되었던 때마다 크립토의 약간 상황이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추이를 보았을 때 우리의 이제 바이낸스 전 CEO 빡빡이 형님, 창펑이 형이 이렇게 포브스에 등장을 하면서 좀 내려갔던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던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포브스에서 이제 뽀글이 형님이 또 나오면서 또 여기에서 엄청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뭐 여러 가지 이 빡빡이 형님하고 또 뽀글이 형님하고 또 싸웠던 시점도 또 겹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포브스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STR의 이제 실질적인 지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셀러 형님이 이때 포브스에 또 등장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또 많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 대충 한 30% 정도 더 내려갔던 추이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저스틴 선의 포브스의 이제 메인 표지가 되었다라는 것에 이게 이제 진짜 국룰로 맞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좀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포브스도 얼추 좀 비슷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포브스에 이제 나왔던 인물들이 대부분 이슈가 있었고 또 몇 년 뒤 에서도 포브스가 다뤘던 인물들이 항상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나왔던 추이도 있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번에는 과연 어떤 분위기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지 매우 궁금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월달 구간이 끝나고 4월달에도 여전히 관세에 있는 시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점점 비트코인 규모가 커지면서 나스닥 100과 추세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있는데 이 추세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규모가 커진다라는 것 대비보다는 오히려 ETF에 있는 편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게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비트코인을 또 구매하려고 하는 추이가 얼추 또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점점 나스닥 100과 유사한 패턴이 나와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절반 이상의 암호화폐 준비금 법안이 도입이 됐다는 건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25년도 기준으로만 한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과연 무슨 돈으로 어떻게 라는 내용이 좀 구체화된 내용이 나와 주고 나서 방향성을 잡아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면 이 내용만 나와도 정말 뭐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엄밀히 투자자 입장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 관점에서 25년도 기반으로만 보았을 때는 과연 25년도에 여기서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사야 할 것인지가 메인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플로리다 주와 그 다음에 켄터키 쪽이 약간 좀 주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이쪽이 조금 경기가 좀 식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정도는 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계속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보게 되면 뭐 블록체인 그룹, 메타플래닛, 쿠르테르, 게임스탑도 여기에 이제 가담을 해서 이제 비트코인 연합 체제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이번 4월달에 이제 그 강도를 점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슈퍼 301조 조항을 내놓고 이제 그걸로 이제 관세에 있는 압박 추이를 더욱더 강력하게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주변 국가들에 따른 반응이 또 4월달에 연달아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관세에 있는 시점이 이제
끝난 건 아니다. 4월까지는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시다 보니까 4월도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 반등에 있는 높이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쪽은 이제 7개 솔라나 현물 ETF 승인 대기 SEC의 결정만 남아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국영은행도 마찬가지로 2,500만 유로 규모의 펀드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은 요즘에 좀 많이 시끄럽고 최근에 금리 인하도 연달아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고 국방 예산 추이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로의 그 연합이라는 것 체제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요. 연합의 순기능은 이렇게 우리가 그만큼 연합 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라고 있지만 이 역기능이 무엇이냐면 서로에 따른 이 연합 체제에 있는 의견이 일치해야지만 효과가 좀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대부분 이 방산에 있는 비용을 더 많이 내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 비용을 크게 늘리는 국가가 별로 없다라는 점이 이제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 있는 동양과 아시아 쪽에 있는 동양에 있는 추이가 4월 달에 관세에 있는 미치는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유심하게 계속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서 헤이즈가 4월은 시장의 전환점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연방 준비대도 이사의 정책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돈을 좀 찍어내는 시점이 곧 빨리 올 것 같아.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좀 들어오면서 커버가 되지 않겠냐. 그때 이제 또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CME 구글 클라우드 결제 자산 토크나에 따른 협력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토크나 펀드 쪽이 이제 경비비를 많이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가져간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RWA 쪽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점진적으로 커진다라는 거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응수도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그게 돈이 되냐까지에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시다 보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동향을 좀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아이비트가 계속 매입을 해주면서 커버를 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쪽이 같이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좀 더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계속 횡보하는 추이가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눈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홍콩 쪽에 있는 추이도 거의 자금의 변동사항이 별로 없다라는 점이 이번에도 보게 되면 중국 지수는 좋았지만 중국 기업들에 있는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중국에 관련되어져 있는 현물 ETF 쪽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라는 것도 이번에 좀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11월 달 추이에 좀 더 강했다가 요즘에는 좀 많이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의 아무래도 이제 공급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좀 많이 미비해지는 형태가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좀 아쉬운 형태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요즘에 너무 많이 이더리움을 까내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래도 전체 알트코인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전히 이더리움이 줄 수 있을 만한 파워와 파급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형태가 지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투자 아이디어가 매우 많이 훼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더리움도 계속 분발이 되길 저도 바랄 뿐입니다. 최근 동향에서도 가장 소각 비중이 높은 쪽은요, 여전히 디파이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송 비중, NFT 뭐 이렇게 쭉쭉쭉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이제 구독자님이 이번에 이 오피셜 트럼프 쪽 관련된 질문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셜 트럼프 쪽에 있는 락업 부분의 사이트도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 대충 보았을 때 4월 18일 이후부터 이제 물량이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치가 있는데, 대부분 이 시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4월 18일이니까 18 이전에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안정화 추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엄청난 낙폭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에서 이 락업 기준점을 좀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볼 수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25년도 7월달 구간대에서 그 다음에 26년도 1월달 구간대, 그러니까 즉 엄밀히 따지면 한 지금 기준점에서 26년도 이후부터 엄청난 물량이 이제 가중치를 나오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27년도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과연 25년 7월 이전에 어떠한 이슈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26년 1월 달에 어떠한 이슈가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좀 하시면서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율을 그러면 이때 이것도 이제 락업 기준으로 이제 보신다고 하면, 이때 내가 자금을 어느 정도를 이제 여기서 비중을 또 실을 것인지, 이때 비중에서 어느 정도를 더 할 것인지, 그러니까 못해도 3번 나뉘어 가지고 만약에 이 한 민코인에 만약에 집중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 이렇게 락업 물량이 푸는 시점 기준점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그런 계획적인 추이로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좋을 때는 좀 수그리면서 갈 수 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아 버리면 오히려 방향성이 차츰 아래쪽을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에서도 여전히 나스닥이 힘을 그렇게 많이 못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반도체 쪽이 오히려 이제 좀 약세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다시 힘이 점진적으로 약해서 아마 횡보하는 구간대가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건 여전히 뭐 수위나 또는 오히려 뭐 솔라나 쪽이나 이런 쪽이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형태가 될 것인지 또 이제 관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또 미우나 고나 마스터 플랜 기준점으로 또 계속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마스터 플랜 추이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마스터 플랜에 있는 이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15일 구간대인데, 이때 마운트 콕스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9월 10월 달 좀 빼고 8, 9월 달 정도가 좀 안 좋았던 달이고, 10월 달은 그래도 좀 괜찮았던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 2개월을 빼면 이제 기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4월 달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5월 달부터는 좀 6월 달까지는 되게 좋은 분위기로 쭉 상승을 하다가 7, 8월 달에 좀 쉬어가는 형태가 나오고, 10월 달에 막바지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추이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어떻게 이제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마도 이제 이건 12월 달이 되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미리 이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이 정도만큼 오른 것 대비가 생각보다 좀 약하면 사람들이 약간은 좀 실망을 하지 않을까라는 추이도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간 뒤에 이제 좀 시즌 아웃이 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그리고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그렇게 도파민을 많이 분비를 해줄 만큼의 있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점이 또 들게 되면, 오히려 좀 엄청난 현타와 실망감이 좀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번 이제 기간에서도 역시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시장이구나. 이제 예전부터 보편적으로 이제 상승되는 추이는 이제 많이 멀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는 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지켜보시고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